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3월 30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34,800포인트 이 구간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부분이 휴전 혹은 정전의 가능성이 있어야 돌파 가능성이 높다. 만약에 그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미증시가 강해지려고 하는 움직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우지수는 돌파 시도 정도 됐는데 돌파는 못했었죠. 어제도 빼꼼 내밀었는데 이제 휴전 가능성이 드디어 열리기 시작합니다. 협상에 진전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돌파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얘기할 때 나토 가입 문제 때문에 러시아가 빌미로 침공을 한 것이죠. 러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이 부분을 안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중립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3국이 안전을 보장하면 국민투표에 붙여서 진행하겠다라고 이 정도까지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자국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있으니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좀 협상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가 영토 문제까지 다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일부는 진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할 수 있다, 협상 단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꽤나 많은 부분이 진전이 됐다.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토 가입 수용할 수 없다. 하지만 EU 가입하는 건 용인하겠다. 나토만, 그러니까 안보 문제만 아니면은 EU 정도는 가입해라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 이날 이제 얘기 나왔던 부분은 푸틴 대통령한테 보고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얘기가 좀 이제 강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강하게 협상 단계로 진전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협상 바로 직전에 러시아에서 이제 키이우랑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대폭 줄이겠다. 그리고 이 부분은 즉각 실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이제 휴전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해당 지역에서 완성차 쪽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수출 부분에서 이제 제한을 걸고 해서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좀 어려웠었죠. GM이랑 포드가 좋은 모습을 보였고 현대차 그룹에도 이 영향이 좀 긍정적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백악관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군사 활동을 대폭 줄인다는 게 해당 지역에서 조금 줄인다는 거지, 이 군사를 이동해서 재배치하는 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우리가 당장 물러나겠다라는 건 아니다, 종전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은 협상을 좀 지켜보자라는 것 같아요. 대신 그동안은 협상 바로 직전에 어딘가를 공습하거나 강력하게 이제 타격을 주고 협상을 시작했었는데, 이번에는 군사활동을 줄이면서 실시한다라는 거는 그래도 조금은 기존보다는 나아진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푸틴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좀 열리고 있다라는 측면만 해도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이제 14,000포인트를 먼저 넘어가게 되면 생각보다 빠르게 강해질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벌써 14,000 넘어서 14,600 저항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생각보다 먼저 돌파했는데, 이렇게 되면 휴전 혹은 종전이 되면 나스닥은 전고점을 다시 한번 노릴 것이고 돌파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스닥이 가파르게 좀 내려온 만큼 상승할 때도 좀 좋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자, 코스피, 코스닥 양대 증시 중에 코스피는 굉장히 지루하고 느리고 변동성이 없다 말씀드렸습니다. 나스닥이 14,000 저 정도 돌파할 정도면 코스피는 2,950 정도는 돌파 시도를 하고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2,950은커녕 2,750 더 한 단계 아래쪽을 돌파 못하고 있고, 이 구간에서도 변동성을 굉장히 줄이고 있죠. 미증시도 이렇게 상당히 진폭이 큰데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변동성을 줄이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대형주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고, 자, 수급 동향을 체크하면은 이번 주에 월요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제 선물을 좀 강하게 매수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한 10,000계약 매수, 어제 한 2,000계약 매도했다가 한 8,000계약을 매수한 거죠. 선물 8,000계약이면은 꽤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제 콜옵션 매도한 부분은 좀 기분이 별로다. 위에를 막아놓는 현상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강세 구간이 나와도 돌파하지 못하는 게 콜옵션 매도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매수한 건데 한 2억 정도 매수한 건데 괜찮지 않나요? 금액이 너무 적어요. 풋옵션 매수도 금액이 적어서 거의 뭐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 뭐 주식 매수도 그렇고 다 뭐 관망 정도이고 휴전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생각하면서 선물 매수만 조금 의미를 갖는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이 친구들도 외국인들도 확정적인 건 아니고 협상이 조금 진전된 거지 뭐 휴전이나 종전 쪽으로 아예 확정된 거는 본인들도 아직 긴가민가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상승 포지션을 구축해 놓고 지켜보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를. 그래서 그래도 이제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부분에는 좀 다 같이 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는 약하지만 코스닥은 900포인트를 넘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 번에 갭으로 해서 양봉까지 세워줘서 보통은 한 번 정도는 돌파 시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도 돌파 시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는 돌파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940 정도까지는 올라오는 거 어렵지 않다. 오늘 940 정확하게 건드렸죠. 이 구간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중간 저항인데 넘어는 갈 건데 한 번에 여기서 바로 치고 갈 거냐, 이렇게 치고 갈 거냐, 아니면은 살짝 쉬었다가 이제 넘어갈 거냐. 쉬었다 가는 것보다 바로 가는 게 강하다라는 건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가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980까지 바로 간다라고 하면 여기 갔다가 여기도 돌파하면 좋은데 쉬어도 이상할 게 없다. 거의 뭐 V자 반등식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해서 바로 회복하면은 이건 정고점 넘어가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코스닥은 올해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이 전고점 넘어갈 가능성, 적어도 돌파 시도 가능성은 높다라고 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이 더 강하다라는 거 보시고 자, 우리나라는 이제 마이크론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 삼성전자는 크게 의미가 없었고 SK하이닉스가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블록딜까지 이제 뭐 이건희 회장 이제 타계한 다음에 유산 같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세금 납부도 하고 해야 되니까 블록딜까지 완료가 되면서 이제 큰 부담은 덜어서 삼성전자도 움직여도 이상할 게 없다. 언제 4월에는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이닉스는 그 전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가볍고 기존에도 13만원 넘어가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마이크론하고 하이닉스는 이제 사업 부분이 조금 더 삼성전자보다는 더 많이 흡사하죠.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일부이고 핵심 사업이긴 하지만 일부이고 나머지 전자 사업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스마트폰이나 가전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종합 IT 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순수하게 이제 반도체 기업인 거죠.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마이크론 실적 예상치 상회하면서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어제 말씀드린 이 연구개발 시설 투자, 뭐 세액공제율 인상 그리고 반도체 투자 인프라도 조성해주겠다 우호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TSMC처럼 우리도 더 키워보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말만 앞서면 안 되고 그 부분이 실천이 돼야겠죠. 이번에는 잘 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인프라 투자 조성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거기에다가 하이닉스는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자, ARM이라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엔비디아가 인수하려고 했던 설계 기업인데 이 ARM 인수 컨소시엄을 구성하겠다. 단독으로 인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된다? 엔비디아처럼 이게 기업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이 우리나라도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럽에서 반대해가지고 인수 무산됐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수를 못했어요. 이 ARM은 어느 한 기업이 인수할 수 있을 만큼 정도의 그런 기업이 아니다. 이거는 혼자는 안 된다. 그래서 단독은 아니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동으로 인수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패 사례를 본 거죠. 그래서 이 대상이 되는 게 어디냐 하고 생각해 보면은 뭐 여러 기업이 나올 수 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인텔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달에 이제 인텔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제 인텔 CEO가 팻 갤싱어죠. 인텔 CEO가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ARM 인수를 위한 컨소시엄이 구성되면 참여하겠다. 이거를 이제 하이닉스가 인텔을 끌어들일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인텔의 레드 사업부도 인수하고 둘이 좀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이 좀 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하이닉스랑 SK 하이닉스랑 이제 인텔이랑 거기에 뭐 다른 쪽 뭐 재무적 투자도 다른 쪽도 이제 낄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향을 좀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는 여러 가지 방향성을 보나 이슈로 보나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이 내포돼 있다. 아직까지 뭐 크게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여기서 수급만 한 차례 들어와 주면은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삼성전자는 대신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간다라면은 이만큼까지 열려 있고 기본적으로 82,500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올라갈 상승폭 자체는 삼성전자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하이닉스는 만약에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13만 원 돌파한 다음에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아예 그냥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개념이 되죠. 그래서 어느 쪽이 좋으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안정적인 거는 이제 삼성전자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슈나 여러 가지 탄력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동안 하이닉스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여전히 뭐 하이닉스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반도체 쪽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건 산업 동향의 변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이제 러시아 쪽에 수출하는 자동차 쪽 기업들 좀 타격을 받는다라고 진작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조금 이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자, 거기에 군사활동 축소 기대감으로 아까 포드랑 GM 올라간 것처럼 현대차 그룹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말씀드렸고 여기에 아람코 이제 사우디의 이제 국영기업이죠. 아람코랑 친환경 합성연료 공동연구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과거부터 뭐 수소 쪽에도 계속 협약을 맺고 같이 공동개발하고 투자하고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이제 사우디 아람코랑 이제 뜨거운 이제 뭐 관심을 받으면서 서로 이제 얘기를 계속 잘해 나가고 협력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미 수소 합작법인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당연히 또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분야죠. 그러다 보니 현대차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살아나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 뭐 기아도 당연히 뭐 살아나서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 종목들은 좀 뭐 탄력이 엄청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흥분을 주고 하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닥을 찍고 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보시고 좀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거는 뭐 유니크나 이런 종목이 되겠죠. 유니크라던가 JNK터라던가 뭐 GMB 코리아 평화산업 뭐 대우부품 이런 쪽이 이제 수소 관련주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쪽이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좀 즐겁게 볼 수 있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안 움직인 쪽으로는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아직 안 움직였다. 근데 움직임은 만들어 놨어요. 바닥 찍고 올라와서 횡보하면서 힘을 잘 모아놨죠. 그러면서 21선까지 올라와서 오늘 아래 꼬리까지 잘 달아나서 두산 퓨얼셀도 45,000원 요 돌파 여부 중요한데 뭐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두산 퓨얼셀이 아직 안 움직였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리비안 같은 경우가 거의 주가가 반토막이 나는데 17%의 강한 반등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리비안 관련주로 꼽혔던 뭐 에코캡이라던가 대원화성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었죠. 이 종목들도 휴식을 취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밀렸어요, 에코캡은. 자, 그래서 에코캡 같은 경우 오늘 좀 올라오려다가 9,000원 저항받고 밀렸는데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 리비안이 추세적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에코캡이나 대원화성 같은 종목이 움직이고 뭐 세원 같은 종목이 움직이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삼성 SDI가 같이 좀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리비안이 살아나면 뭐 긍정적인 요소 미친다. 거기다가 삼성 SDI 어디에요? 56만 원 이 구간을 회복하면은 그래도 추가 하락의 위험성은 이제는 없어지는 것이고 이제 위쪽으로 넘어가는 것만 남았다. 예, 바로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지지부진하게 천천히 올라갈 것이냐 차이지 56만 원만 회복되면 됩니다. 이제 돌파 시도한 정도인데 여기서 밀렸다가 회복되도 괜찮고 그냥 넘어가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56만 원 위쪽에서 양봉 하나 세워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거래량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도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그래서 3월에는 대기업 쪽, 대형주 쪽은 좀 그렇게 뭐 썩 탐탁치 않다 말씀드렸는데 3월 말이 되니까 슬그머니 IT, 완성차, 뭐 전기차 뭐 등등해서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좀 촉각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전쟁도 이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4월에는 전체적으로 또 한번 이제 그동안 좀 쉬었던 이런 섹터들도 움직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좀 편안하게 좀 매매할 수 있는 그리고 기회를 한번 엿볼 수 있는 시장이 또 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 상하이가 봉쇄 조치되면서 세계 물동량 1위인 상하이 한의 운영도 중단될 수 있다. 이런 물류 대란 때문에 이제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가 뭐 오늘 관심을 보이면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과거에 뭐 쿠팡 관련주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동방이라던가 KCTC 같은 경우도 뭐 바닥권에서 이제 반짝 올라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바닥권에서 양봉 예쁘게 세워주고 거래량까지 느는 거 보면은 그래도 여기서 마무리되기보다 한 차례는 더 올라갈 자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000원까지 구간 4,000원 후반에서 5,000원까지 와주면 좋고 아니어도 한 4,000원 중반 정도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짧게 보면 한 4,000원 중반 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면은 4,000원 후반에서 5,000원 정도까지 한번 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5,000원 회복은 자신이 아직 없네요. 계속 5,000원 구간에서는 작년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구간이죠. 이 구간은 이탈하면 절대 안 되고 회복이 어려울 것이다. 당분간 말씀드렸는데 아래서 오래 시간이 끌었기 때문에 한 번에 회복되는 건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러니 한 4,000원 중반 정도, 한 4,500원 전후를 1차 목표, 2차 목표를 4,000원 후반에서 5,000원. 그렇게만 해도 4,000원 중반만 해도 10%가 넘고 5,000원 구간이면도 20%가 넘죠. 그래서 그 정도로 뭐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월요일날 경남 사천에 이제 항공우주청 설립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역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뭘 보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쉬고 있는데 아직 못 가고 쉬고 있는데 이쪽을 보면 괜찮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반등이 좀 나옵니다. 54,000원을 회복한 다음에 들어가는 게 더 좋아요. 54,000원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54,000원 위쪽에 회복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회복은 될 가능성이 뭐 충분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저항 받으면서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하나 시스템하고 뭐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다 하나그룹 회사죠. 세트레가이도 하나에서 인수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아직 안 움직인 이런 종목들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항 구간에 있는 거는 넘어가면 보시면 되고 하나 시스템처럼 이제 출발하는 종목들은 아직 수급이 좀 부족해서 느리긴 하지만 수급이 붙으면 또 좋아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매매하는 건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선알루미늄은 제가 쌍용차 인수 기대감에 올라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3,500원 넘어서 이제 4,000원 후반 중반대까지 왔습니다. 4,500원 요 구간 중요합니다. 4,500원하고 4,000원 두 개 딱 선을 그어 놓으시고 4,000원 이탈하면 한 차례 수익 실현한다 보시고 4,500원에서 못 넘어간다 저항받는다 그럼 여기서도 수익 실현 한 차례 하시면 좀 줄이면서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4,500원을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대응 방법을 올리면 되죠. 4,500원 이탈하면은 매도한다. 4,000 그리고 나서 5,000원을 도달하면은 5,000원 구간에서 줄인다. 이 개념으로 500원씩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듯이 이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이틀 만에 22,000원 돌파 나왔습니다. 22,000원을 돌파하면 좋아질 것 같은데 가능성 높지 않느냐 말씀드렸습니다. 업황으로 보나 이 앞으로의 이제 업황의 회복 가능성 이런 부분을 보나 지금 당장 실적이 좋아지는 것으로 보나 가능성 높다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제 27,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목표까지 왔으니까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조금 줄이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 도달했는데 여기서는 못 넘어가면은 줄이는 게 맞고 만약에 27,000원 여기서 양봉을 세워줄 경우에만 보유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돌파를 해도 27,000원 이탈할 때는 다시 한번 뭐 수익 실현한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이런 비슷한 종목으로 LG이노텍이 있죠. LG이노텍이 이렇게 먼저 40만원 도달을 했는데 돌파 실패를 하고 이렇게 쉬고 있죠. 이 한세실업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돌파하면은 보유하고 있다가 이렇게 40만원 이탈하면은 한 차례 수익 실현하고 기다렸다가 보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36만원에서 40만원 사이인 중간 저항인 한 38만원 대에 1차 매수 36만원 구간 주면은 2차 매수해서 그렇게 다시 매수해서 40만원에서 좀 줄이면서 보거나 돌파를 노리면 된다라는 거. 한세실업도 이렇게 대응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남매 말씀드리면 엔터 콘텐츠 게임 메타버스 쪽 수남매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JYP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좀 좋은 모습 보이면서 이제 치고 나가고 있죠. 그래서
뭐 아이돌 그룹이 뭐 빌보드에서 뭐 스트레이키즈인가요? 이 빌보드에서 뭐 200에서 1위를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뭐 열풍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그러면 SM에서도 뭐 NCT나 뭐 이런 쪽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BTS가 뭐 워낙 안정적이다 보니까 뭐 한 30만 원까지 이제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또 33만 원까지 이렇게 보시고 33만 원 회복되면 36만 원 보시고 이런 식으로 3만 원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하이브는.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죠.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고 뭐 IHQ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콘텐츠 쪽으로 이제 순환이 이렇게 계속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아예 움직임이 없다 이제 막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뭐 대표적인 종목은 뭐 사마 네트워크나 이런 종목들이 좀 전통의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차례 올라가면서 저항받고 쉬는 구간 4,500원 돌파해야지 뭐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돌파 시도 정도까지만 나왔다. 그래서 보시고 자, 이 구간에서 게임주도 가능성이 있고 그동안 말씀드린 메타버스도 이제 다시 한번 순환매가 돌 건데 웹툰 관련주들도 은근슬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뭐 DNC 미디어라던가 뭐 이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 중 하나였죠. 이 DNC 미디어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은근슬쩍 올라가면서 쉬는 구간 만들고 있는데 슬슬 매수를 해봄직한 구간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34,000원을 돌파해야지 제자리 찾아갈 수 있고 34,000원 1차 저항, 38,000원 2차 저항 보시면 됩니다. 38,000원까지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 다음에는 계속 들고 가도 되는 거고요. 일단은 반등만 노린다 생각하시고 대원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아직 좀 약해요. 아직 제대로 못 올라와 있는데 출발 직전이라서 만약에 올라간다면 24,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목표치는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대원 미디어가. 근데 출발이 안 돼서 아직 좀 의심이 가는 종목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차 24,000, 2차 3만 원 정도로 보시면서 이렇게 뭐 키다리 스튜디오나 뭐 미스터 블루까지 해서 이렇게 웹툰 관련주들도 볼 수 있다라는 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기대감으로 저희가 리오프닝 관련주 순환매 쪽에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TJ 미디어가 좀 가장 가볍다 말씀을 드렸는데 뭐 가볍게 이제 뭐 많이 말씀드리고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뭐 4,000원대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벌써 이제 7,000원대에 뭐 안착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6,500원은 이탈하는 거 잘 지켜주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아직 좀 지지부진하긴 한데 이렇게 올라올 때 뭐 7,500원 구간을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 관건으로 보시면 되고 6,500원에서 7,500원 사이 그냥 당장은 박스권 정도로 해서 대응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뭐 제이 콘텐츠라던가 이쪽은 이제 메가박스를 가지고 있죠. 그럼 CJCGV 같이 보시면 되고 이제 골프존 같은 경우도 이제 더 좋아질 수 있다. 중국이 조금 이제 풀려야 되는데 저 심천상해 이쪽 계속 연속적으로 봉쇄 조치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죠. 이쪽이 중국이 코로나에서 조금 풀리고 이제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골프존 같은 경우가 15만 5천 원 거의 다 왔습니다. 15만 5천 원 넘어가면 다시 한번 좋은 시세 만들 수 있으니까 여기 넘어가는지를 잘 보세요. 못 넘어가면은 이제 쉬는 구간에서 매수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 저희가 코스맥스 안 올랐습니다. 이쪽을 보세요 말씀드렸는데 연우가 먼저 오르고 코스맥스 아직 안 올랐는데 OEM, ODM 쪽 보세요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종목 코스맥스 아직도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4% 올랐지만 아직도 뭐 바닥권이라고 봅니다. 요거 뭐 짧게 봐서 한 9만 원 후반에서 뭐 10만 원 정도 조금 더 봐서 길게 보면 2차 목표치로 한 10만 원 위쪽에서 11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까지 본다라고 해도 1차 목표치든 2차 목표치든 그래도 좀 탄력적으로 좀 강하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정 기업 뭐 예를 들면 아모레퍼시픽이든 LG생활건강이든 뭐 클리오든 이치한물이든 여러분들이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매수하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 어디가 더 잘 팔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OEM, ODM 쪽이나 아니면 화장품 용기 쪽이 연우 같은 종목을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렸죠. 연우는 어저께 25,000원 돌파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갭으로 넘어오면서 시초가부터 좋았고 양봉까지 세워주면서 뭐 아주 안정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브랜드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좋아지는 쪽 OEM, ODM, 용기 이런 쪽을 보는 것도 투자의 아이디어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이 타이밍에 저희 리딩 잘 따라오신 분들은 좋은 성과 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건설 관련주들은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뭐 GS건설이 뭐 대장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다가 쉬고 있는 구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사 쪽 건자재 쪽으로 돌고 중소형사 쪽으로 해서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화공영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뭐 시공테크 같은 경우 좋았는데 이화공영 같은 경우가 올라왔다가 먼저 좀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같이 뭐 대상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두산중공업이나 이런 원전 관련주들
제가 이번 주 중반부터 이제 매수할 가능성이 있다, 매수 가능성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은 이제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빠르면은 이제 뭐 어제 오늘 정도고 웬만하면은 중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뭐 매수할 만한 것 같아요. 어제보다는 이제 오늘 정도 중반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정도가 빠르고 아니면 내일 정도다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좀 가능성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쉰다. 나머지 중소형주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는 내일 정도부터는 이제 기다리신 분들, 현금들 기다리신 분들은 뭐 매집을 시작할 수 있고 종목 교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천천히 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천히 뭐 매집해 나가는 거 뭐 가능성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오늘 좀 큰 틀에서 좀 이제 전쟁 관련된 부분도 이슈가 좀 변화하는 부분이 있고 이제 산업 동향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변화하는 부분 또 실적 시즌이 다가오다 보니까 변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읽어드렸는데 이 영상 잘 참고하시고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께도 한번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